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밖에서는 그랬습니다. 명함에 이사 직함이 찍혔고 회의실에서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저를 능력 있는 분이라고 했고 후배들은 저를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공기가 달랐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중심이었는데 집에서는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짓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빠가 들어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바쁘니까, 열심히 사니까, 가족을 위해 버는 거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6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올해 62입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 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새벽에 출근하고 자정에 퇴근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주말에 골프를 치면 그건 거래처 접대였고 가족여행을 가면 전화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를 거의 혼자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학교 행사에 제가 간 게 손에 꼽습니다. 아들 중학교 입학식에 갔다가 거래처 전화 받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딸 초등학교 졸업식은 출장 때문에 아예 못 갔어요. 그때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섭섭하다고 왜 안 왔냐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건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58세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이었어요. 이사급 이상을 정리하는데 제가 거기 포함됐습니다. 30년을 바친 회사에서 한 달 시간을 줬습니다. 짐을 싸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5살, 딸이 3살. 제가 두 아이를 양쪽에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상하게 빈손으로 집에 가는 것 같아서, 회사를 잃으면 내가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감각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의 나를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의 나는 그냥 쉬는 나였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는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처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 제가 출근한 뒤가 아니라 제가 있어도 혼자 먹는다는 것. 밥을 차려놓고 저한테 먹으라고 말하고는 본인은 부엌에서 서서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갔고 같이 밥을 먹어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낯선 거였어요. 오히려 어색한 거였습니다. 딸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시집을 가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딸한테 먼저 전화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부녀 사이에 어색하다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어느 날 밤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은퇴하고 나서 집이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불편해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그 말을 듣고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바로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이 집에 없었어요. 몸만 있었지, 진짜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밥상 앞에 앉아서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30년.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이 집을 혼자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저는 돈을 가져다 줬지만 사람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제 삶을 거꾸로 돌려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가? 회사를 위해서요? 회사는 저를 한 달 만에 내보냈습니다. 성과를 위해서요? 그 성과들은 제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갔습니다. 돈을 위해서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내와의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평생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졌고 남편으로서 졌습니다. 그것도 크게. 아들과 처음으로 긴 대화를 한 건 권고사직 받은 지 석 달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먼저 아들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아들이 네? 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에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온다는 게 경계심을 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냥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얘기 좀 하자. 아들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당황한 것도 같고 뭔가 기다렸던 것도 같고 제가 말했습니다. 나 학교 행사에 얼마나 왔는지 기억해? 아들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근데 중간에 나갔잖아요.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 아들이 천장을 잠깐 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한 번. 근데 그것도 늦게 오셨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거 섭섭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요. 근데 나중엔 그냥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과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딸은 저한테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퇴근하면 아들은 뛰어왔는데 딸은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딸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라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처음 솔직하게 말한 건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한 날이었습니다. 딸이 약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웬일로? 밥을 먹으면서 저는 딸한테 물었습니다. 나 아빠로서 어땠어? 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 알고 싶어서. 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말을 걸면 귀찮아할 것 같아서 말을 못 걸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관심이 있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표현을 안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일상을 모르면서, 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오래 생각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저는 30년 동안 성공을 향해 달렸습니다. 승진, 연봉, 직함, 평판. 그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는 동안 잃은 게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아들과의 추억, 딸과의 신뢰.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돈이 생겼다고 되돌아오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 쌓이는 것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고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분이 한 프로젝트들은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그분이 환갑기념 파티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후배들, 지인들이 잔뜩 왔습니다. 홀이 꽉 찼어요. 그분은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준비한 말씀이었는데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슬픕니다. 제 가족이 저를 보는 눈빛이 여기 계신 분들과 다르거든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십니다. 같이 일해서 좋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왔어요. 우리 아들은 축하한다는 문자 한 줄 보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저는 그 자리에서 등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말이 파티장에서 나온 말인데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도 세상에서는 나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 아내한테는 없는 사람이었고 아들한테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딸한테는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30년 동안 쌓은 것들이었습니다. 은퇴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집에서 성공해야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집에서의 성공이 뭡니까? KPI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족과 잘 지내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한테 먼저 말할 겁니다. 잘 잤어요? 처음엔 아내가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내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2달쯤 됐을 때 아들이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딸과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처음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딸한테 아버지의 전화가 평소에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딸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프게. 내 딸이 나한테 그냥이라는 이유로 전화하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내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말을 걸기 시작하고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에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해도 어딘가 벽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믿어도 되는 건지,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의 패턴이 1년 만에 신뢰로 바뀌길 기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증명을 해야겠죠.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아내가 처음으로 제 눈을 오래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집에 오면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분들, 은퇴하고 나서 집이 오히려 불편한 분들, 아이들이 크고 나서 대화가 없어진 분들,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거리가 느껴지는 분들, 그게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밖에서 잘해오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좋은 아버지라고, 가족한테 표현하는 건 약한 거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가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관계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준으로 살면 세상이 인정해 줄 때만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를 잃으면 저도 잃습니다. 직함이 없어지면 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성공을 기준으로 살면 다릅니다. 아내가 나를 편안하게 여길 때, 아이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가족이 힘들 때, 내가 생각날 때, 그게 기준이 되면 그걸 쌓는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은퇴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효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불쑥, 아빠,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가? 라고 물었습니다. 옛날엔 아빠가 뭔가 긴장된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 같은.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냥 편해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훨씬요. 그 한마디가 어떤 인사고가보다 좋았습니다. 딸이 지난달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저는 달력을 볼 것도 없이 말했습니다. 돼? 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요. 밥 해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밥을 해주겠다고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아버지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60이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의심했고 아이들도 낯설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관계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는 것입니다. 큰 이벤트 한 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시간 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가족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것. 오늘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오늘 아이한테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성공은 당신이 쌓은 만큼 남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다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비하고 무장하고 버텨야 했습니다. 집은 그냥 자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일어나서 가서 말합니다. 뭐해요? 아내가 아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옆에 서서 같이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어떤 성과보다 제 마음을 채웁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보다 집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성과를 봅니다. 가족은 당신의 사람됨을 봅니다. 세상의 인정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당신이 쌓아야 합니다.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가족 얼굴을 한번 제대로 봐주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